제가 여러분 프리앤 오픈이라는 얘기 자주 합니다. 프리앤 오픈이라고 하고 우리의 국제 질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 가잖아요. 나토 회의에 가는데 우리가 가는데 나토 국가들과 이제 동북아시아 자유주의 국가들 대만도 있고 일본도 있고 호주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고 이런 우리나라는 당연한 거고 이런 자유주의 국가들이 공유하는 가치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커피 비싼 거 드시네요. 그러면서 지금 뭐 스타벅스 모카인데 이게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교역의 산물이죠. 이게 여러분 모카 커피라는 건 모카 지방에서 나오는 커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가 여러분 커피 교역의 발전사를 보면 커피는 맨 처음에 이제 에티오피아의 고산지대에서 양치기가 양을 몰다가 양이 어떤 양의 새끼들이 무슨 열매를 따먹었더니 밤새 자지도 않고 힝 거려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고 보니까 각성 효과가 있는 열매를 그렇게 발견했다라는 전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명 이게 커피의 시작을 알리는 여러 가지 썰 중에서 에티오피아 목동설인데 썰이에요 썰. 에티오피아 목동 썰 중에 하나가 이제 커피의 기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커피가 발견된 다음에 일단 품종이 있죠. 여러 가지 품종이 이제 우리가 육종 방식으로 이제 품종이 다양화되고 그리고 이게 여기서 보면 이게 모카라는 게 거기 보면 사우디 아프리카 있는 그쪽에 에티오피아에서 이렇게 넘어오고 홍해를 넘어와서 거기 있는 지방 이름이 이제 모카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커피도 여러분 집산지가 있잖아요. 집산지가 돼 있어서 거기서 이제 교역망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집트로 갔다가 거기서 넘어가서 이제 유럽으로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모카 커피의 종류입니다. 이 모카 커피의 특징은 이제 캐러멜 맛이 나고 이제 초콜릿 맛이 난다 이건데 원래 모카 종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만드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모카 커피를 만들 때 원래 그 모카 그 종이 되게 비싸대요. 그러니까 초콜릿 향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초콜릿을 넣는데요. 초콜릿이나 카라멜 하면 또 카라멜 라떼 그러니까 초콜릿을 그냥 넣어가지고 초코 맛이 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그게 모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자유주의 무역하고 뭐라고 이런 걸 하냐면 우리가 뭐 카푸치노 뭐 보면 별의별 까라멜 마키아토 모카 뭐 정말 많잖아요. 그 커피 종류가 이런 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교역 과정에서 커피를 볶는 온도가 저온, 중온, 고온 이렇게 그 커피를 볶는 온도도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그 볶는 시간도 몇 분 세분화하고 그리고 그걸 내리는 방법도 우리도 콜드 브류도 있고 뭐 별의별 방법이 다 있잖아요. 먹는 방법도 에스프레소 있고 거기다 에스프레소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얹으면 이제 아보가토 되고 이렇게 쭉 이런 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라는 건요, 여러분, 인간의 취향이 인간의 욕망이 엄청나게 세분화됩니다. 인간의 욕망이 엄청나게 세분화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교역입니다. 교역은 여러분, 교역은 인간에게 신문물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그거에 대한 문화가 생기고 그거에 대한 시장이 열리죠.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계속 이런 시장을 열어가고 인간의 욕망을 열어가고 그리고 이제 생산과 소비와 유통을 만들어가죠.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이게 자유주의예요. 프리앤 오픈이라고 하죠. 프리앤 오픈이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모카 지방이나 이런 거에서 이 모카 커피 관련될 때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럼 교역선은 어디 생기겠어요, 여러분? 교역선은 주로 바닷가에 배대기 좋은 데에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뭐가 생깁니까? 해적이 생깁니다. 이거 관련돼서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고 막 이러다 보면 이 커피 교역을 되게 방해하는 게 또 여러분 해적이었어요. 해적. 지금 에티오피아 그쪽에서 해적들 난리죠. 그럼 옛날에 그쪽이 모카 지방이나 이런 데서 이런 커피 하나를 교역을 해도 얼마나 도둑놈들이 많았겠어요. 야 저거 커피 교역하려고 지금 은 싣고 주로 여러분 금은 축장의 수단이었고 거래할 때는 은이었습니다. 은. 전 세계가 은이 이제 국제화폐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던 게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은을 이제 세금으로 받고 그러면서 은이 국제적인 교역화폐가 됐다. 가장 큰 시장이었던
그 중국 시장이 결제 수단이 화폐가 은이었으니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들고 다니면서 거래하기에는 금은 여러분 너무 가치가 높아서 그걸 정말 조그맣게 쪼개야 화폐가 되니까 그러니까 금화는 축장의 수단이 되고 은이 이제 거래 수단이 되면서 이제 국제화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최초의 그 글로벌 결제 수단이 기축통화가 이제 은이었는데 그 은을 들고 가는 이런 걸 보면 저거 털어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해적들이 난리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육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해적 소탕이 여러분 역사에 보면 그 팍스라는 말이 나오고 교역로가 확보되려면 이 해적 소탕이 제 1번입니다. 로마에서도 해적 소탕한 장군이 누구예요, 여러분? 딱 하면 생각나는 폼페이우스 아닙니까? 폼페이우스가 이제 해적을 소탕하고 그 다음에 내전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때 이제 그 지중해가 완전한 교역망이 되는 팍스 로마나 시대가 열린다고 하죠. 이제 팍스 브리타니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국 자체가 해적이었죠. 영국 자체가 해적이고 양아치들이고 거기 보면은 거기 자메이카의 포트 로얄 그리고 이제 나소우의 그 해적공화국 뭐 이런 것도 다 영국 스페인 전쟁 뭐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영국하고 영국 네덜란드 뭐 프랑스 이런 데가 사략선 돌리면서 이제 캐리비안에서 엄청나게 해적질을 하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국가가 자유롭지 않은 바다의 역사는 되게 긴데 패권국의 등장이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자유로운 바다를 만들어내고 이제 교역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전 세계가 일통된 하나의 해양 세력에 의해서 일통이 된 사건이 벌어진 게 2차 세계대전이고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바다를 일통한 다음에 교역과 무역에 있어서 그 어떤 해양 권력, 해적질, 국가 단위의 해적질이 됐건 조그만 단위의 해적질이 됐건 싹 다 털어버리고 전 세계 무역 질서를 만드는 국가. 그게 여러분 그게 미국이죠. 그게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 그 전에는 이제 해양 세력 하면은 뭐 영국, 일본, 미국이 뭐 워싱턴 군축 조약해서 뭐 10대 6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식으로 바다에는 여러 해군력이 있고 뭐 그렇게 이제 공존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어떤 나라도 미국의 해군력에 도전하지 않는다 이런 질서를 만들죠. 그걸 무슨 질서라고 해요, 여러분? 그거를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이라고 하죠. 해양의 자유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민족 자결주의, 그 영어로 보면 셀프 디터미네이션 이렇게 되는데 그 민족 자결이라고 하는 원칙과 함께 이제 윌슨 선언 뭐 이렇게 되는 거에서도 나와 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와 있는 질서 중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계약서 쓰고 그 바다로 나와서 물건을 교역한다. 이게 여러분 민족주의 그 민족국가 네이션 우리가 국민국가라고 하는 거의 기본 질서죠. 국민국가가 생기고 그 안에서 등기부등본이 생기고 그리고 주식 명부가 생기고 은행 계좌가 생기고 우리가 자산이라는 걸 가질 수 있게 되잖아요. 자동차 여러분 등기부 있잖아요. 저게 내 거란 게 이제 국가에서 내 거라고 이렇게 등록이 돼 있잖아요. 집도 내 거라고 등록이 돼 있고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 체계를 갖춘 국가. 그게 국민국가입니다. 네이션 스테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네이션 빌딩을 한다. 유엔이 생겼을 때 각 나라에 네이션을 빌딩해야 된다. 그리고 네이션을 빌딩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얘기 잘 듣죠. 이제 신탁 통치라는 것 자체가, 야, 얘네들은 사유재산 개념도 없고, 다 지방 영주에다가 종교기관, 개인이 재산을 갖는 개념들이 없어. 이 미친놈들이 이거 어떡하지? 야, 기본적으로 근대적 개인을 만들고, 그 근대적 개인이란 건 종교나 정치로부터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종교라든지 종교, 정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집단의 힘이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 안 하는 국가. 그게 여러분 국민국가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개인과 독립되어 있는 개인들 간의 계약관계에 기본한 네이션을 빌딩을 한다. 이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고 그 사유재산권의 확대를 위해서 인간은 뭐를 하냐면 여러분 교환을 하고 교류를 하죠. 그리고 교환을 하고 교류를 할 때는 당연히 계약을 하는 거고 이거를
대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원칙을 받아들여서 네트워크를 구성되어 있는 국가들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여러분 조금 전에 이제 원희룡 한동훈이 중국인 부동산 투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에서도 여러분 그것도 같이 연결되는 건데, 그 자유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재산 취득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 살 수 있고, 뭐 캐나다에 있는 부동산 살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우리 살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도 데이터도 서로 교환을 하고, 이 사람 니네 국민 누가 여기서 집 샀다 이런 거 오케이. 그럴 때 세금 어떻게 하지? 그러면 조세 협약 같은 것도 맺고 뭐 이렇게 하죠. 뭐 이런 식의 질서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질서라는 건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개인의 재산권과 인권, 재산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인권이 없으면 여러분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당연히 벌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능력을 찾아 그리고 상품을 개발해서 교역하는 국제 질서. 뭐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모카커피 얘기가 나와서, 이 모카커피 얘기가 나오는 김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 간다 그러면 나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뭐 그 이념 정향을 공유한다 그러는데, 그 이념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기초학습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유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어보면 우파분들도 잘 대답을 못하더라고. 그냥 빨갱이가 싫어요. 네, 맞습니다. 빨갱이를 싫어해야죠. 빨갱이는 집단의 이름으로 집단의 이름으로 사유재산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네이션 스테이트를 그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 이런 식으로 부르고 국가를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국가가 아닌 사회가 중심이 된 소비에트를 만든다. 그러니까 그 권력화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되어 있는 공동위원회 같은 사회 권력화된 사회, 그걸 소비에트라고 부르죠. 소비에트 중심에 뭐 이러면서, 그래놓고서 결국 지들이 더 지랄이지. 그래놓고서 사유재산 인정 안 하고 관료적 특권이 넘쳐나고 모든 것을 명분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조선 비슷한 성리학적 사회.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기결은 내로남불 명분론 사회가 돼버리더라. 뭐 이런 게 되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뭘 하려면 사유재산권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답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엔드 오브 히스토리 그랬는데, 요새 다시 푸틴이건 뭐 그 중동 국가들 간에 인간이 뭐 재산권만 인간의 그 가치의 중심이 아니야, 사는 거는 재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신을 모시고 국가를 모시고 뭐 절대자에 대한 복종 이런 게 또 행복을 준단다, 얘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또 우리나라 부탄 좋아하는 어떤 아저씨는 거기 히말라야 하이킹을 하면서 삶의 새로운 가치를 느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와가지고 별 이상한 짓을 다 하고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고, 나토와 그리고 이 동북아 국가들,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들이 갖는 가치 동맹이라는 거 뭔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여러분 가치 동맹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나토의 일원이라 되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